작곡가뿐 아니라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성공 인물 중에는 어린 시절 음악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피아노 교육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겠죠? 체르니가 피아노 교육을 망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순서만 지켜도 아이의 음악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가 곧 실력이죠. 좋은 소리를 듣는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음악 전체의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악기가 피아노였기 때문이죠. 피아노에는 작곡가에게 필요한 멜로디, 화성, 리듬, 베이스, 텍스처, 즉 음향의 구조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느끼고 조합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평생에 걸쳐서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의 천재성을 쏟아부었죠. 베토벤은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철학, 분노, 희망, 혁명, 인간의 정신의 투쟁을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 피아노였을까요? 그것은 피아노가 인간의 감정 스펙트럼을 가장 넓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였기 때문이죠. 초저음부터 초고음까지의 다이나믹함, 폭발적인 감정, 극적인 대비를 피아노에서 찾았던 거예요. 피아노는 양손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장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악기예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완전히 독립된 존재처럼 움직입니다. 이건 피아노가 아니면 구현이 불가능하죠. 베토벤은 청력이 약화되면서 실제 소리를 듣지 못해도 피아노를 통해서 손끝의 진동, 건반의 감각으로 음악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베토벤에게 자신만의 오케스트라를 그릴 수 있는 마지막 창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위대한 후기의 피아노 소나타들을 인류 정신의 자서전이라고 부릅니다. 피아노가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작품들이었죠. 우리가 고전, 낭만, 근대 음악의 정수라고 하는 작품들 상당수가 피아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뿐만 아니라 쇼팽은 모든 작품의 90% 이상이 피아노 연주곡이었고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승화시켰죠. 리스트는 피아노를 초인적 기교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연주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증명했어요.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융합해서 근대 음악에서 가장 장대한 피아노 문헌을 남긴 작곡가죠. 이 모든 사실들은 피아노는 작곡가의 상상력 전체를 담아내는 가장 완전한 악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작곡가뿐 아니라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성공 인물 중에는 어린 시절 음악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의 뇌는 초등 시기에 가장 빠르게 신경망이 형성되죠. 이 시기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평생의 사고력 기반을 결정합니다. 피아노 교육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겠죠? 다만 피아노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건 효과가 거의 없겠죠. 네, 모든 학원이 그렇지만 맡겨놓는다고 해서 교육이 해결되진 않아요. 살면서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우리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풍부하게 아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체르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체르니가 피아노 교육을 망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르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체르니를 잘못 사용하는 교육 문화에 있습니다. 원래 체르니는 손가락 테크닉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곡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피아노 교육에서 체르니가 어느 순간 중심이 되면서 음악 표현은 사라지고 소리보다는 빠르게 정확하게 치는 것만이 목표가 됐죠. 결국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운동만 하게 되어서 흥미는 떨어지고 음악적 감각은 자라지 않고 피아노를 포기하는 아이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먼저 리듬, 선율, 소리를 몸으로 체험해야 하는데 체르니에는 음악의 이야기와 감정의 표현, 구조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르니 100번, 30번 이런 곡들을 7세에서 9세 아이에게 너무 일찍 시키면 손이 힘들고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체르니는 도구로서는 훌륭해요. 다만 기초가 잡힌 뒤에 기술 연습용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좋은 피아노 교육이라는 것은 리듬, 선율을 듣고 따라가면서 음악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 악보를 읽고 소리로 연결하는 힘을 기른 다음에 좋은 소리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손가락 모양이라든가 터치, 다이나믹함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짧은 곡이라도 끝까지 완주하면서 음악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체르니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체르니 때문에 피아노를 싫어하는 아이가 많은 이유는 체르니가 나빠서가 아니라 체르니의 진도가 너무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손가락보다는 먼저 귀와 마음으로 배우는 악기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이의 음악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아노 교육은 얼마나 오래 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과 훈련의 방식인데 당연히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매일 연습하는 루틴이 중요하겠죠. 초기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번호, 기본 테크닉, 손가락의 정렬과 손목 높이, 터치의 방식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피아노의 기초 근육이죠. 잘못된 손 모양은 아이의 성장의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또한 피아노 교육의 핵심은 완주의 경험이에요. 중간에 틀려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경험, 한 곡을 완성해보는 경험, 이것이 문제 해결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피아노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귀가 곧 실력이죠. 좋은 소리를 듣는 아이는 좋은 음색과 강약의 조절, 리듬 균형의 감각을 익히게 되면서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이 음을 더 따뜻하게 들리게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귀가 열리면 손은 저절로 좋아지죠. 듣는 능력이 실력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과 부모님의 정확한 피드백과 관찰, 관심과 칭찬, 격려라고 할 수 있겠죠? 피아노 교육은 단순히 악기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두뇌의 기반과 집중력, 정서 조절 능력, 창의력, 학습 습관을 만드는 미래의 역량 교육입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이의 두뇌를 가장 균형 있게 자극하는 과학적 도구죠. 피아노를 꾸준히 치는 아이들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집중력이 높고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은 아이 인생 전체를 위한 기초 체력이죠. 베토벤이 피아노 한 대에서 우주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도 피아노를 통해서 생각의 힘과 감정의 깊이를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피아노는 아이 인생 전체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